자, 두 번째. 자, 거미 여인의 키스 한번 읽어볼게.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흥미로운 배경과 인물 설정이 나온다. 자신을 여자로 인식하는 동성애자 몰리나와 정치범 발렌틴이 감방에서 대화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몰리나는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발렌틴에게 자기가 봤던 영화 이야기를 해준다. 책 뒤에 나오는 설명, 낭만적 동성애자와 냉소적 게릴라의 만남이라는 말처럼 이야기 내내 몰리나와 발렌틴의 캐릭터는 계속해서 대립구도를 보인다. 몇 개를 예로 들자면 영화에서 나오는 어머니를 상상하라고 했을 때 몰리나는 아주 품위 있고 따뜻한 자유로운 어머니를 상상했고 발렌틴은 남을 착취하고 남편에게 착취당한 어머니를 상상했다.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도 몰리는 현재를 즐기라고 말하고 발렌틴은 현재의 순간을 위해 살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정치투쟁이라고 말한다. 몰리나가 조금이라도 감상해졌거나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면 발렌틴은 가감없이 그것을 비웃으며 반박 이론을 펼친다. 성 정체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몰리나가 자신이 정말 여자라고 생각하며 하는 말들에 발렌틴은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인다. 발렌틴의 말에는 남성 우월주의의 요소도 드러난다. 몰리나에게 여자처럼 왜 그렇게 예민하냐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든지 남자다운 것에 대한 의미를 옆에 있는 누구나에게 자신이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책의 마지막에 가서 그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게 된다. 자, 네. 책의 마지막에 가서 그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게 되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야, 이 목소리가 잘 들리니?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이중으로 해서 들리지 않니? 아니요, 잘 들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해줘. 지금 만약 저기 노트북하고 핸드폰하고 같이 켜 있으면 하나는 꺼야 돼. 다른 사람들이 널 무시하지 않도록 행동하고 아무도 널 함부로 다루지게 하지 말고 착취당하지도 말어. 그 누구로 사람을 착취할 권리는 없어. 이 말은 앞에서 했던 말들과 정확하게 이어진다. 이 부분에서 발렌티의 심경 변화가 굉장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 신기했다. 그것이 발렌틴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자, 지금 발렌틴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본인이 했던 어떤 그 책의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한다. 이 반대되는 말은 어떤 의미지? 앞에 했던 말에 대한 스스로의 반박. 그러면서 네. 뭔가 캐릭터 자체가 부정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힘이 없다고 봐야 되나? 뭐 이렇게 되는 캐릭터인데 뒤에서 했던 말들은 어떤 말들이야? 긍정적인 부분. 다른 사람이 널 무시하지 않도록 행동하고 아무도 널 함부로 다루지게 하지 말고 착취당하지도 마라. 그 누구로 사람을 착취할 권리는 없다. 자, 왜 무엇이 이렇게 발렌틴의 신경의 변화를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뭔가 몰리나랑 대화를 하면서 예전에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실들, 뭐 여자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렇다든지 뭐 저렇다든지 이런 사실들을 좀 기반해서 봤었는데 좀 같이 이렇게 정을 좀 나누고 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사람으로 보게 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발렌틴이라는 캐릭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처음에 몰리나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 나가. 영화 얘기를 주로 하지. 그래서 화자가 주로 뭐가 돼? 몰리나가 화자가 되고 발렌틴이 뭐가 돼? 청자가 되지. 그죠? 네. 그런데 발렌틴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 근데 야, 너만 얘기하지 말고 네 얘기 들으면서 나도 좀 내 얘기를 좀 거기에 껴서 뭐 맞장구도 칠 수 있고 그리고 네 기억이 다 맞는 게 아니지 않을 수도 있냐 어찌 않냐 나도 내가 좀 덧붙일 수 있는 것들을 덧붙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지. 기억나? 네네네, 기억나요. 그 부분에서 발렌틴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뭘 갖고 있어? 자기도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을, 그러니까 청자로서의 청자뿐만이 아니라 네, 이 화장. 청자가
네. 다시 화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은 뭐냐? 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관점이 이 발렌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있다는 거야. 음. 물론 우리가 이제 작품에서 이 소설은 좀 특이하지. 말하고 듣고 마치 우리가 옛날 얘기 구전동화 말하고 듣듯이 계속 그런 방식으로 소설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몰리나가 들려주는 그 영화 얘기 자체가 다 100%그 영화가 맞게 얘가 봤는지 아니면 얘도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에서 얘가 스스로 나기도 모르게 지어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기억에서 삭제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발렌틴이라는 어떤 그 캐릭터는 뭐냐? 세상을 바라볼 때 A라고 하는 어떤 조건, 상황에만 기대지 않고 A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관점을 부여해서 뭔가를 새롭게 자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었다. 발렌틴은 그런 캐릭터였다. 그래서 발렌틴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아무도 널 무시하지 않도록 행동하고 아무도 널 함부로 다루지게 하지 말고. 왜? 세상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착취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자, 몰리나가 들려준 영화에는 암시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많다. 비유와 상징이 많은데 이제 보면 남자와 키스를 하는 표범으로 변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지. 모두를 그녀의 상상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녀는 계속 두려워서 떨며 지낸다. 그러다가 정신과 의사와 키스를 하게 되는데 그녀는 그 즉시 표범으로 변해서 그를 죽인다. 이 그를 죽인다는 게 다양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게 영화야. 상황 자체가 진짜인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동물원 표범 우리의 문을 열고 표범에게 찢겨 죽는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 캐릭터. 계속 내가 표범으로 키스를 하면 표범으로 변할 것 같다고 하는 이 여자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 것 같은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되게 응. 이 여자 캐릭터가 상징하는 건 뭘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썼는데 우리 응. 조현이는 여기서의 여자 주인공은 몰리나를 상징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응.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야? 이 캐릭터는 뭔가 되게 수동적인 캐릭터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왜? 왜 그렇게 생각을 했지? 왜 수동적인 캐릭터인 것 같다고 생각했지? 뭔가 자기의 정체성에 계속 혼란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남의 말을 통해서 확립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또 이게 지금 성 정체성으로서의 어떤 그렇게 불안해 보이는 요소만 있나? 좀 다의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볼까? 또 꼭 정체성뿐만 아니고 그리고 계속 그러면 네, 여기서 네. 여자 주인공을 몰리나를 상징하는 것 같다고 한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일단 1차적으로는 몰리나가 여자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말한 거 자체가 뭔가 작가가 그런 의도로 썼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 글에도 썼는데 약간 표범 여인이 되게 헷갈려 하잖아요. 자기가 표범인지 아니면 아니, 사람인지 음, 네, 헷갈려 하는데 그게 약간 남자도 뭔가 내가 느끼기에는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잔데 사람들은 나보고 남자라고 하고 나의 신체적인 거는 남자고 약간 이렇게 헷갈려하는 모습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그렇게 썼어요. 내가 만일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뭐 이렇게 우리가 나눠져 있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부여받은 어떤 그런 요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걸 우리가 중력이라고 그러고 사람은 중력에 거슬려서 살아갈 수가 없겠지. 다 사람들마다 사회 속에서의 약속과 규칙이 있고. 근데 지금 이 거미 여인의 키스에서 가장 좀 불안한 부분은 뭐냐? 여기서의 불안한 부분은 내가 내 자신을 헷갈려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이제 표범인지 아닌지, 또 내가 키스를 하면 표범으로 변해서 물어 죽일 것인지 아닌지. 중요한 건 표범으로 변했다, 아니다도 중요하겠지만 수없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고 굉장히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다는 거지. 심지어 이 공포는
어느 식으로 더 성장을 해가냐? 나중에 정말 뭔가가 일이 벌어질 때의 어떤 그런 공포보다도 더 많은 공포성을 갖고 내 삶 주변에서 내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을 해. 음, 자, 이것은 뭘까? 우리가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흔히 내가 A라는 걸 생각하는데 꼭 뭐 남자, 여자, 성 정체성뿐만이 아니고 내가 A라는 걸 생각하는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해. 내가 저 높은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돼서 저 2m가 넘는 저 허들을 넘을 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너는 키도 작고 난쟁이고 너는 운동신경도 없으니 너는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해. 그랬을 때 두 가지의 방향이 있지. 하나는 어떤 방향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는 수능하고 그냥 살아가. 그 말을 듣는. 네. 나는 저거를 못 넘을 거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데 계속 실패를 해. 실패를 하다 보니 나는 역시 연애들이 말하는 난쟁이일 뿐이야 라고 수긍하고 그걸 안 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실패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 음. 옛날에 그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그 조앤이는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나?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봤어요. 이 빠삐용은 뭐 네. 굉장히 연극으로도 많이 그 저기가 됐고 또 이제 상영이 됐고 뭐 했는데 그냥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은 저기를 탈출하면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 물살에 휩쓸려서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평생을 탈출하지 않아. 근데 한 명 빠삐용은 계속 탈출해. 잡혀오고 탈출하면 또 잡혀오고 탈출하면 또 잡혀와서 형량이 계속 늘어나. 아이고. 그런데 결국 탈출할 수 있다고 믿고 탈출한 빠삐용은 탈출을 했고 음. 거기에 안주한 친구는 계속 거기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자, 지금 이 거미 여인의 키스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불온한 내용은 이게 표범이냐, 뭐 이게 지금 성정체성으로 뭔가 정체성의 혼란이 이것도 물론 그렇겠지만 가장 여기서의 정체성의 혼란은 내가 내 자신인지 모른다는 거 하나, 내가 내 자신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거 둘, 그래서 평생 그 불안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거 셋이야. 그렇지? 자, 한번 여기 읽어볼게.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화면이 이렇게 흔들리냐? 표본 우리에 가면 종족끼리 서로를 알아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런 뜻을 맞이하. 그러니까 얘는 지금 표범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자도 아니고. 근데 이것이 과연 진짜 현실에서가 아니라 이 표범 여인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서 투영된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내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내 자신이 정말로 잘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걔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박단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바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지. 표본 여인의 죽음이 나중에 발렌티의 미션을 이행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몰리나를 암시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조인이가 쓴 거야. 나는 이것이 어딜 가든 배척당하는 그 애매한 성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장자뿐만이 아니라 다 애매하다는 거. 이 애매하다는 것이 문제고. 아까 전에 그 난소공은 뭐다? 너무나 현실에 대한 자본주의적인 굴레에 너무나 종착돼 있어서 내 자신이 누군지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못했다는 거. 지금 여기서도 거미 여인의 키스에서도 내가 만들어낸 나의 불안감이 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 삶을 어떻게 잠식하고 갉아먹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자, 조금 더 읽어볼게. 자, 난쟁이가 싸워하는 작은 공과 거미 여인의 키스 그랬어. 자, 그래서 이제 조연이가 뭘 했냐? 위에서도 말했듯이 두 이야기는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외부는 1차적으로 아까 처음에 내가 수업에서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는 산업주의 70년대를 기반으로 한 빠른 우리가 성장의 산업주의의 어떤 외부적인 공간 하나 두 번째는 감옥이라고 하는 어떤 거미여인의 키스에서는 그런 감옥이라는 공간 둘이야. 그게 외부야. 하지만 우리가
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깊게 들어갈 부분은 외부적인 어떤 그런 그 강압이 아니라 결국은 외부적인 강압 때문에 굴복한 것 같지만 결국 이 난소공이나 거미 여인의 키스에서 나오는 이 캐릭터들은 자기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열정도 갈망도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굉장히 힘든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캐릭터라는 거지. 전자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고수하기 위해 다른 것을 내던지기도 하고 후자에서는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의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뭐 이렇게 썼는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 부분에서부터 그런 것이 잘 보이지는 않아. 자, 그래서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했어. 또는 그런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야. 그치? 그러면 조앤이는 변할 수 있어? 무슨 뜻이죠? 강한 조앤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뭐야? 사람이다. 또 너라는 고유의 정체성이 뭐야?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넌 뭘 깨달았냐? 너 자신에게.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래며.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영적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너무 지금 이렇게 퍼져 있지. 딱 그러지 말고 너의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은 뭐야? 너의 여러 가지가 있어. 뭐 학생이고 그다음에 여성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너를 대표하는 단어는 뭐야? 너가 생각했을 때 변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뭐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그거를 지금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것은 그냥 어떻게 뭐 수업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얘기야? 아니면은 평소 너가 갖고 있던 생각을 나한테 커밍아웃해서 얘기한 거야? 뭐야?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이긴 하고 마음으로 완전히 이렇게 인정은 안 됐지만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을 좀 커밍아웃한 느낌이긴 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어. 거미 여인의 키스에서 봤을 때 문제가 뭐냐? 걔가 표범으로 변하던 나중에 뭐 표범한테 물려 죽던 이건 나중 문제고 거미 여인의 키스에서도 그렇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였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불안과 내가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자신을 탐구하지 않은 나의 어떤 불안감. 그래서 내가 키스를 하면은 표범으로 변해서 쟤를 물어 죽이지 아직 않았는데 아직 물어 죽일 것 같다는 나의 공포가 이것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그랬지. 난소공에서도 뭐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그랬어? 난소공에서도 누가 주인공들을 뭐가 힘들게 했다고 그랬어? 뭐 난쟁이도 그렇고 영희도 그렇고 그 주인공들도 힘들게 한 게 뭐야? 자본주의의 굴레. 그래. 이 두 캐릭터들이 가장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전혀 난소공과 거미 여인의 키스는 전혀 교집합이 없어 보여. 음. 사실 맞아. 그런데 네. 캐릭터가 갖고 있는 본질이 뭐야? 공통점이 있어. 본질이 뭐야? 두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캐릭터의 공통점이 뭐야?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않은 그냥 상황이 이래서 나는 원래 난쟁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달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거야. 이건 정확한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거미 여인의 키스에서도 뭐야?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 하자는 영화 얘기를 해. 이 영화는 현실이 아니라 넌 리얼리티고 이 넌 리얼리티 누군가 만드는 그 영화라는 허상의 세계에서 나는 정확하게 또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 거짓으로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여기서 이 그 청자는 그걸 들으면서 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뒤죽박죽이야. 그래서 이 캐릭터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를 잡으면 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보고 내가 누구인지 찾으러 가는 자본주의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라는 존재는 다각도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나는 뭔가를 알고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용기와 그런 것들이 적었고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인 상황에 자꾸만 내가 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였다는 거죠. 이해가 가? 네.
자, 여기 선생님이 빨간 줄로 친 거, 지금 조혜니가 선생님한테 과제를 해온 거 내가 빨간 줄로 쳤거든? 이거 한번 읽어볼까? 그것이 외부로 인해서도 변하지 않는 성질이라면 전자의 소외계층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이라는 정체성만은 어떤 상황이든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아버지가 난쟁이라는 건 저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난장이다, 난장의 딸이 지나간다라는 말에 인격모독적인 의미를 담는다. 영희는 그 악당둥을 죽어버리라라고 말한다. 또 두 아들인 영홍수와 영호는 최소한의 사람 대우도 해주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공장 가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각에서 문학작품을 바라봐야 돼. 작가가 그런 의도로서 그거를 쓴 어떤 문장이나 내용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조앤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이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조앤한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나한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누구한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너한테 의미가 있으려면 단순히 내가 존중받냐 안 받냐를 떠나서 이것이 존중을 받고 안 받고도 누군가한테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일 수 있지만 내가 볼 때 조앤에게는 존중을 받냐 안 받냐도 떠나서 내 삶에서 이것이 내 정체성을 찾는데 어떤 이 텍스트가 의미가 있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조앤이가 이 숙제를 해올 때 보면 너무 텍스트에 갇혀 있다는 거야. 그리고 텍스트를 넘어서 그 텍스트가 내 삶에서의 어떤 의미로 나에게 전이가 되고 나에게 전향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능동적인 글읽기야.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어떤 존중을 받는다. 이건 좀 넘어서야 된다. 그렇지? 네, 자, 그죠. 그다음에 억압이란 말도 했어. 지금 이런 말을 했어. 이거 뭐 한번 읽어볼게. 그러나 감방에서 둘은 서로에게 인간정을 정을 느끼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 두 사람이 갇혀있는 동안에 투쟁이란 없어. 누가 누굴 이겨야 하는 전쟁은 없는 거야. 우리가 외부 세계로부터 너무 많이 억압받고 있어서 문명인답게 행동할 수 없는 걸까? 야, 여기서 지금 이걸 썼는데 이 두 사람은 그러면 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같이 있다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된 거야? 그렇게 느끼긴 했어요, 보면서. 그런데 봐봐. 우리가 정말 친한, 정말 상대를 이해한, 정말 우리가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타자를 정말 받아들인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자신뿐만이 아닌 다른 타자를 봤을 때 그냥 이렇게 100%다 좋은 말만을 해줄 수가 없지. 여기서의 두 사람이 갇혀있는 동안 투쟁이란 없다는 것은 뭐야? 이것이 정말 긍정적으로. 아, 이제 완전히 널 다 이해했어. 너의 추악한 부분, 너의 단점들, 너의 그런 것까지도 난 사랑을 해가 아니라 여기서의 이 투쟁이란 없어. 누가 누굴 이겨야 하는 전쟁은 없는 거야. 이것은 뭐야? 어떤 긍정적인 방향에서의 어떤 그런 협의야?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 갇혀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 둘만이라도 타협을 하자. 우리 둘만이라도 문명인답게 행동하자. 이런 어떤 타협이에요. 어떤 거야? 음, 근데 그 끝에 가니까 음, 좀 그 발렌틴이랑 몰리나가 좀 약간 사랑하는 듯한 음, 그런 것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그거가 나오고 나서 이 텍스트가 나와가지고 음. 뭔가 저도 진정한 이해라는 생각보다는 살짝 음, 좀 사랑을 하니까 좀 눈이 가려진 느낌도 좀 들었고 어, 여러 가지가 어, 좀 음. 복합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상대방으로 해서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사랑이야. 서로 손을 맞잡고 자, 뭘 바라봐? 저기 뭐가 있어? 산이 있어. 저기 뭐가 있어? 하늘이 있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사랑인데 여기서의 그 두 사람의 느낌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가 거울을 바라볼 때 거울 속에 비친 내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지. 네.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자신은 살아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죽은 존재인가? 어떻게 생각해? 죽은 존재죠. 왜 죽은 존재야?
그거는 친 거니까. 내가 더 이상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이 억압된 공간에서 둘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같은 곳을 바라본다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어렵다. 이럴 때 둘은 어때? 이것이 완전히 서로가 동화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어떤 이타적인 어떤 그런 이해라기보다는 지금에서 서로가 비추는 모습을 서로가 서로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가 읽었을 때 이것은 눈이 멀어서 사랑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느꼈다고 하면 그것도 물론 맞는 얘기고 그런 느낌에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부모가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면 이 아이한테 자신의 것을 많이 투사하지 않아. 이 아이는 완전히 독립된 존재야. 그런데 부모들 중에 대부분의 잘못된 어떤 것을 그 실수를 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 아이한테 내 자신을 자꾸 투영을 시켜서 이 독립된 존재인 아이에게 나를 자꾸 이 아이한테 집어넣어. 그럼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낼게. 둘은 이 안에서 서로를 억압하는 것이 무엇도 없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억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뭐야? 완전한 어떤 것의 이해가 아니라 서로 그냥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거야. 우린 여기서 우리끼리라도 억압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쉽게 가는 거야. 그리고 자신과 서로에게 솔직해지며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책의 마무리에서는 위에서 말했듯이 서로가 완전히 서로의 삶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이제 몰리나는 발렌틴에게 숭고한 이상을 향해 목숨을 건다라고 말하고 발렌틴은 몰리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몰리나 남에게 무시당하며 살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이것은 여성과 남성의 역할, 정치적 성을 떠나서 발렌틴과 몰리나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그 둘의 관계 속에서 인간다움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너는 인간다움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인간다움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거야. 인간다움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 인간다움은 언제든지 세상의 이 속에 있어서 변할 수 있는 게 인간다움이야. 자신의 정체성은 어디에서부터 온다? 인간다움에서 오는 거야. 자신의 정체성은, 고유한 정체성은 강한 조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한 사람의 정체성은 인간다움에서 오는 거야. 아니요. 어디서 와? 변할 수 없는 것. 그 변할 수 없는 게 뭐야? 너는 변하지 않아. 절대로 한 개인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 다만 이 정체성을 내가 온전하게 끼안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다만 그것을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내 정체성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는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내가 묻고 싶은 건 그 인간다움, 변하는 곳에서 오지 않은 그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 거야? 그냥 자기 자신한테서 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는 어디서 왔어? 저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게 나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렇게 믿어? 네. 너는 그럼 하나님한테 온 거야. 하나님한테 온 거야. 하나님한테 온 것은 쉽게 변하나? 아니요. 한번 얘기해 볼게. 세상에 수많은 동물이 있지. 맞아? 세상에 수많은 동물이 있어? 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 네. 똑같은 사람이 있나? 지금 강한 조연하고 예를 들어서 얼굴도 좀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강한 조연 같은 사람이 또 있나? 똑같은 강한 조연이? 없어요. 그건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다 그 동물들의 생김새가 달라. 너 강아지 키우니까 알지? 너 강아지 무슨 견종 키우니? 골든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도 똑같은 골든 리트리버로 봐도 생긴 게 다 달라. 그거 누구만 알 수 있어? 그 주인이면 알아. 자, 어디선가 소설의 모든 주제는 인간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서로 공통점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두 소설이지만 나는 외부로부터 억압해 잃어버린 쉬운 인간다움을 지켜내려고 고분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지금 이제 수업을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읽혀? 아니요. 그러면
새롭게 너가 해석한 걸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아, 근데 이거 과제가 너무 어려웠던 게, 음. 일단 두 개의 그 접점도 잘 모르겠고, 1차적으로는. 그리고 뭔가 인물이 정체성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꼭 찾아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그렇게 썼는데 자, 이제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니까 자, 지금 너가 변한 생각이 있다면 네, 그렇게 뭐가 보냈는지 이 작품을 서로 이제 같이 수업을 하면서 다른 시각에서 조금 더 해석을 했어. 그래서 변한 생각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썼어. 나는 외부에서부터의 억압에 잃어버리기 쉬운 인간다움을 지켜내려고 고분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다. 이게 너의 첫 번째 그 숙제했을 때의 생각이야. 네. 그것도 너의 생각인데 지금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하면서 같이 너가 생각이 변한 게 있다면 무엇으로 생각이 변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복잡하다. 그 일단은 정체성이라는 거는 변할 수 없다는 거 하나는 확실하게 조금 이해가 된 것 같고, 난소공이든 거미여인의 키스든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외부의 무언가로 흔들리거나 변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난소공 같은 경우는 음 뭔가 어 사실 고군분투라기보다는 이제 음, 세상의 어떤 자본주의의 굴레라든지, 아까 말한 표현을 빌리자면 자본주의의 굴레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편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한계처럼 느껴지는 것들에 뭔가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조금 어 놓아버리고 있는 느낌이 좀 더 음. 강했어요. 아버지도 굴복당하는 거지 계속? 이렇게? 예, 약간 굴복당하는 느낌이 좀 있었고, 그 세상한테. 근데 저는 숙제가 정체성을 찾는 게 숙제다 보니까 계속 아무리 읽어도 찾는 부분이 안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버리는 부분, 약간 포기하는 부분만 나오지 찾는 부분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사실 억지로 짜낸 게 이거였던 거긴 한데, 그리고 거미 여인의 키스는 좀 더 어렵긴 했는데 정체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체성을 헷갈려 한다는 거에 좀 더 중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음. 정체성. 문제로 넘어 다시 들어갈게. 자, 작중 인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너는 지금 이거를 문제를 풀 때 네. 작중 인물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너가 강한 조연이 작중 인물들의 네.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지 시점으로 바라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짜낼 수밖에 없었어. 음. 작중 인물들은 그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들이야. 자, 그래서 우선은 더 좋은 리포트를 쓰고 더 좋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의 관점으로 인물들을 내가 갖고 있는 그 인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작중 인물들의 시선이 돼서 상황이 돼서 그 시선으로 그들이 처해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볼 수 있었어야 됐고 두 번째, 전체 작품에서 그러한 발견의 효과를 물어본 거야. 효과라는 것은 뭐야? 발견했을 때 내가 타인한테 이것을 뭐 답안지를 요구하는 사람이 됐던 출제자가 됐던 대중이 됐던 타인들에게 내가 발견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효과야. 그런데 만일 기존에 있었던 똑같은 수동적인 독서를 해서 있는 데에 어떤 그런 똑같은 결론만 얘기했다면 절대로 발견의 효과가 좋은 어떤 긍정적인 영향, 너만의 좋은 발견의 효과를 선사할 수는 없었겠지. 독자들이나 출제자한테. 이해가 가? 이해는 가는데 좀 어려워요. 한 번도 자, 해본 적. 이제 어려운 이유를 얘기해 줄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걸 읽고 여기서 끝마치면서 내가 너의 문제점을 이게 이제 글이라는 것은
단순히 글이 아니야.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써서 이걸 점수만 받는 시험 문제다 생각하면 여기까지 하면 돼. 근데 나 한 번 더 나갈게.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고등학생이 나한테 숙제를 냈다. 내가 내 숙제를 해왔다. 그럼 여기서 끝내도 돼. 하지만 너는 한 단계 더 나가. 왜? 글을 쓰는 아이이기 때문에, 작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 볼게. 너가 마지막에 뭘 썼냐? 달을 향해 쇠공을 쏘아 올리는 아버지. 써머신 몸에 달과 유펜스에서 달이 이상을 상징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그는 비록 떨어졌지만 자신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세상과 싸우다 직장을 잃은 두 아들을 잘했다고 칭찬했던 올바른 세상을 갈망했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또한 결국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 죽었다. 몰리나의 죽음을 발렌티의 훌륭한 대의명분이라고 한다. 그게 정말 그런지 자신만 알겠지만 외부의 감시에도 아랑하지 않고 누구보다 자유롭게 발렌틴과의 약속을 지킨 몰리나의 끝까지 불평등 없는 이상을 꿈꾸었던 아버지의 죽음, 어딘가 나비효과라는 말이 떠오른다. 마지막에 결론이 굉장히 중요해. 이게 시험 문제로서 너가 이걸 했다고 해도 굉장히 결론이 중요해. 결론이 중요한 건 알고 있지? 네. 글을 쓸 때도 결론이 중요한 건 알고 있지? 네. 그런데 뭐 이런 생각을 너가 일반적으로 했다고 해도 나는 뭐라고 하지 않아. 왜냐하면 처음에 이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까지 사유를 펼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 학생인 거야. 아직 더 발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 너는. 근데 여기서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이거 하나의 그냥 시험 문제라고만 봐도 마지막 이 결론이 본인한테 한번 물어볼게. 이 결론이 굉장히 함축적인 게 직관적이면서 남이 봐도 너가 뭘 말하는지를 잘 딱 떨어지는 그런 너만의 어떤 거기에 시선과 시각이 담긴 그런 어떤 결론이야? 아니요. 이거는 확실하게 이게 말할 수 이게 없는데 마지막에는 이게 뭘 쓴 거야 도대체?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말은 멋있게 보이는 말은 쓰면 안 돼. 말은 할 말이 없을 때는 오히려 입을 다물어야 돼. 소설가라면 나는 사실 너를 소설가로 나는 인정을 하거든. 소설가라면 내가 정확하게 쓸 게 뭔지를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아. 근데 이 부분은 널 조금 내가 좀 자책을 너를 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잘못됐어 이 부분이.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우선 우리가 해결했고 조금 조현이가 쓴 것과 이 글이 다른 관점에서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것까지는 깨달았지. 네. 자, 세 번째 수업 시간 이제 어디선가 소설의 모든 주제는 인간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너가 쓴 너의 문장이야. 이걸 갖고 세 번째 글을 쓰는 조연에게 필요한 걸 내가 오늘 수업을 할 거니까 5분 있다가 들어와. 알겠지? 네. 잠깐 끊을게. 네.